네, 선생님, 요즘에 아이비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많이 갖고 주제화가 되고 있는데, 아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IB에 대해서 최근에 핫하게 이슈가 돼서 많은 유튜브 동영상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대학원의 교육행정 쪽 박사과정을 수료하다 보니 학교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조금 듣고 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IB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은 또 우리 카페에서도 여기에 대한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 유튜브를 좀 골라서 하나 첨부 파일을 붙이기도 했지만 조금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처음 듣는 분도 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IB는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칼로레아라고 그러면 사실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거의 200년 동안 1806년인가 뭐 1808년인가 뭐 나폴레옹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생긴 이제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도 사실은 대학 이상은 고등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도 대학에 가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아니면 뭐 장차 국가를 선도하는 엘리트를 교육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고등교육기관 대학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대학 입시를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입시 제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내신도 있지만 어쨌든 수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되게 뭐 논란도 많고 사실은 시대별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또 변화도 일으키고 해서 나름대로 좋든 싫든 간에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관문처럼 돼 있는데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고도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아이들이 소위 소논문을 작성하는 거죠. 그걸 평가를 해서 20점 만점에 뭐 10점인가 정도의 점수 이상을 받으면 프랑스는 어느 대학도 진학할 수 있게 입학이 개방되어 있는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한 학년 진급할 때마다 꽤 많은 비율, 뭐 한 30% 정도 탈락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씩 탈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기는 쉬우나 졸업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대학을 끝까지 졸업한 친구들은 그냥 입학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걸러지다 보니 상당히 적은 비율의 친구들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졸업한 인재들은 상당히 사회의 고급 인재로서 대접을 받는 구조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뭐 거의 99점 몇 프로까지가 진학을 해서 졸업하는 거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뭐 80% 정도가 그게 2년제, 3년제를 포함해서 진학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조금은 대학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던 차에 1968년도에 스위스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엔에 근무하는 국제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본국을 떠나서 공부를 해야 될 분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 좀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걸 이제 운영하는 핵심 조직은 IBO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오거니제이션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네트워크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국적의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어떤 자격 검정을 해주는 제도로서 시작되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유엔에서 사용되는 통용되는 국제 언어가 영어,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3개 국어로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한 50년이 넘은 거죠. 50년이 넘은 역사를 거쳐서 계속 이 제도가 나름대로 발전해서 지금은 이게 한 160개국에서 이제 이 IB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IB 제도는
학교 단위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의 AP하고는 좀 틀려요. 미국의 이제 AP라는 것은 뭐 Advanced Placement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대학 과목들을 미리 공부를 해서 미국의 이제 컬리지 보드라는 대학 협의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컬리지 보드라는 데서 인증해주는 절차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이런 정도의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AP 학점들 잘 모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학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우수하다 이런 걸 인정하는 제도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대학 학점을 고등학생 중에서 능력이 되는 애들은 미리 이제 학점을 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AP는 이제 미국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제도고요. 각국의 대학 입시의 자격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다 있더라고요. 각국에 있었는데 IB는 처음부터 이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 나라들이 운영했던 여러 가지 바칼로레아의 이제 바칼로레아는 영어로 따지면 배철러, 학사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학위를 준다, 학사 학위를 준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 가서 졸업해야 학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 이제 바칼로레아 제도가 있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유명한 거죠. 역사도 제일 길고 나름대로 바칼로레아에 출제됐던 문제 같은 것들이 가끔씩 소개가 되면 야, 프랑스 애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렇게 철학적이고 상당히 수준 높은 것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것 같아. 하지만 이제 1968년도에 IB를 시작할 적에는 각 나라의 바칼로레아에 준하는 제도들 다 참조해서 장점만 취해가지고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60개 국가에 이제 퍼졌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넓게 확산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말하자면 이 3개 국어를 쓰지 않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국제학교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딱 적용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금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2000년대에 와가지고 독일어판 IB가 준비가 돼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기 시작하니까 나름대로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자꾸 확산이 돼서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긴 했었지만 독일어판이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 언어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 그런 인식이 있었겠죠. 근데 2013년인가에 일본어판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당시에 그 아베 수상이 이거를 좀 포착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어판이 딱 되니까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쪽에 있는 아랍어 사용하는 곳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대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인구의 한 20%,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어를 제껴놓고 일본어판을 만들었냐. 아랍어를 쓰는 중동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아랍어를 먼저 해줘야지 왜 일본어를 하느냐, 그렇게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IBO 입장에서는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동안에 공을 들이면서 이 IBO에다가 상당한 도네이션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제도니까 우리도 좀 언젠가는 도입하고 싶은데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국제적인 네트워크이니까 상당한 돈을 줘가면서 말하자면 일본어판을 좀 만들어주세요 얘기했을 때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당연히 일본어판도 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중국과 아랍어를 쓰는 곳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인구가 많은데 왜 우리를 무시했냐.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현재는 아마 중국어판, 뭐 아랍어판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뭘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IB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잘 몰랐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혁신연구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인지 연구원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그런 연구소를
차리고 뭐 열고 사실은 뭐 인원이 많은 연구소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연구소나 그 소장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좀 접촉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저기 아이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들을 관심 있게 제가 보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좋아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정리되면 제가 또다시 동영상도 찍고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그 아이비가 어떻게 해서 국제적으로 자리 잡았는지 얘기를 좀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